내가 금전적인 지원, 돈은 줄게. 그렇지만 애는 너가 키워. 이게 정우성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요,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식 기관 이민청을 설립하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굶어 죽는 마당에 다른 나라의 이런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민청을 세워주고 그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강남 좌파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서 이러한 헤드라인을 잡았는데요. 한동훈과 정우성의 닮은 점, 공통점, 참으로 많이도 닮았다. 얼굴이 닮았다는 거 아닙니다. 얼굴은 안 닮았습니다. 얼굴은 제가 정우성과 닮았고요. 이 한동훈과 정우성은 정말로 참 제가 포인트를 잡아보니 너무나 흡사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한동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이민청이죠, 이민청.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그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 일은 이재명을 구속시킨 일도 아니고 조국을 구속시킨 일도 아니고 모두 구속에 실패했지만 이민청을 만들어낸 그 유일한 업적이 있습니다. 정우성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냐? 바로 난민을 받아들이자죠.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그 소식에 의하면 정우성 씨는 일단 지금 혼외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혼외자인 이유는 그 혼외자의 친모랑 정우성 씨가 결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나 봤더니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열애설이 난 여자는 또 10살이 어린 여자 연예인이 또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혼외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불륜, 바람, 혼외자 이게 이제 얽혀 있으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정우성 씨가 뭐라 했냐면 난민 받아들이자라고 했어요. 정우성 씨의 집이 얼마냐면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합니다. 최소 50억이고 비싼 집은 그 집에서 제일 비싼 집은 한 100억 가까이 해요. 이정재 씨와 같은 집이라고 하고 삼성동에 있는 최고급 빌라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타워팰리스예요. 타워팰리스 지금도 50억 이상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는 집이 얼마 정도 해요? 서울에서 비싼 집이 10억, 20억. 그런데 서울만 벗어나면은 5억을 넘어가는 집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은 5천만 원짜리 월세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50억, 100억 하는 그런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에 살면서 최고급 경호원들이 수백 명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24시간 경호를 해주는 집에서 그 멋진 한강뷰, 멋진 야경을 바라보면서 난민이 불쌍하다. 이민자들 얼마나 불쌍하냐. 저들이 이 추운 날에 이렇게 손이 불어 터지도록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연민의 감정을 드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강남 좌파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말 이 현생에 살고 있고 민생에 부딪히면서 이 물가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민청이 웬 말입니까? 난민이 웬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제 주변의 친구들이 한양대 나와서도 취업 못한 친구들이 한가득인데, 이민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서 그들에 대한 이 대우를 한국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자. 이것이 웬 말이냐고요. 강남 좌파가 뭐냐면, 나는 강남에 살고 나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지만 내가 지향하는 바는 좌파라는 겁니다. 균형, 분배, 복지, 난민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우성은요, 난민은 받자면서 내 아이는 못 키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금전적인 지원, 돈은 줄게. 그렇지만 애는 너가 키워. 이게 정우성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요,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식 기관 이민청을 설립하겠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어떠한 기구를 설립한 게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을 위한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굶어 죽는 마당에 다른 나라의 이런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민청을 세워주고 그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강남 좌파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국도 포함입니다. 그 아주 좋은 강남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우리 정말 이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참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정우성과 한동훈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정우성이 뭐로 알려졌습니까? 박근혜 나와. 이걸로 알려졌었죠. 박근혜 나와. 영화 그게 아마 아수라였나요? 그 영화 시사회에서 박근혜 나와 하면서 당장 나랑 맞붙자. 나는 깨끗하고 너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막 박수를 받던 게 정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까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그 가정사, 개인사, 어떠한 비리, 부패 혐의 하나라도 될 수 있습니까? 좌파 진영에서? 뭐 직권남용이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뭡니까? 코에 붙이면 코걸이죠.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청렴하고도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 정우성, 저분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결국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문가비 씨라는 모델과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결국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한테 결혼을 요청을 했는데 저 정우성이 결혼을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거절한 이유가 뭐였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소식이 뭐냐면 지금 정우성이 만나는 일반인 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는 문가비라는 모델과 낳지만 현재 연애 중인 여자는 비연애인 일반인 여성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10살 어린 연예인 여성이 또 열애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성이 지금 3명이 껴있죠. 지금 그 일반인 여성, 현재 만나고 있는 일반인 여자친구가 정우성의 그 혼외자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선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이 그 문가비 씨와의 결혼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현재 이 일반인 여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나와. 그걸로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 정우성은요, 과거에 미혼모 캠페인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의 미혼모가 이렇게 많다. 내가 그 여성들이 혼자 애를 키우는 그런 미혼모들을 열심히 우리가 응원하자.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게 정우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아니,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특출난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 저 좌파 진영에서는 거의 대스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1000만 관객을 찍으면서 정우성은 일약 대스타로서 이제 영화 배우로서도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뒤에는 이러한 사생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저 1,000만 관객의 서울의 봄을 찍고서도 광고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분명히 본인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광고를 계약할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런 논란이 생겨서 광고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2배, 3배, 4배씩 물어야 되니까 그 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고를 다 끊으면서 본인은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니 난민은 받자. 그렇지만 내 아이는 못 키워. 난 돈만 줄게. 그렇지만 나는 또 아이 낳는 여자와 또 만나는 여자는 달라. 그러면서 또 연예인 여성과의 열애설이 터져. 결국 본인이 남한테 비판하는 그 잣대와 본인 스스로한테 그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 이 정우성의 문제인 것이죠. 원래 사람이 이렇게 참 비겁합니다. 남한테는요, 비판 그렇게 잘해요. 넌 이게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야. 그런데 막상 본인 집에 가면 청소도 안 하는 뭐 이런 모습인 거죠.